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일단 그러면 먼저 두 갈씩으로 이거를 해서 어떤 거에서 좋으냐를 먼저 말씀드릴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런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둘 다 조금 큰 클래스라는 이런 베이시안 논패러메트릭 리그레션이라는 그런 클래스에 속하는데 그냥 이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논패러메트릭 리그레션이라는 그런 거를 그냥 베이지한 방법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보면 그럼 논패러메트릭 리그레션이 어떤 건가요? 그럼 이게 논패러메트릭 리그레션이 오늘 어떤 거를 할 거에 대한 소재예요. 그러면 리그레션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뭐 리스판스랑 그렇게 프리딕터 그냥 변인들과 그렇게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그렇게 수치형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한 건데 그런데 선형 회귀 뭐 이런 식의 보통 배운 회귀가 아니라 논패러메트릭 모델이란 그런 게 뭐냐면 이게 보통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것과는 달리 그게 파라미터가 그게 뭐 데이터가 커짐에 따라서 그냥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나 아니면 유한계 샘플에서도 그냥 파라미터 개수가 말 그대로 무한계인 그런 모델을 논패러메트릭 모델이라고 해요. 사실 이거는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떤 게 좋으냐 하면 일상생활의 그런 관계 그냥 변인들 간의 관계가 뭐 리니어 리그레션 뭐 그런 식의 간단한 형태가 아니라 좀 복잡한 형태일 수 있는데 좀 그런 모델의 그런 클래스를 굉장히 넓혀서 그렇게 플렉시블하게 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논패러메트릭 리그레션에서 대충 말씀드렸고 그럼 이게 베이지안은 뭐냐면 그거는 논패러메트릭 리그레션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베이지안이란 거는 통계학에서 보통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프리퀀티스트랑 베이지안이 있는데 베이지안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하면 좀 좋은 점이 그냥 뭐 프리퀀티스트 보통 하는 것보다 그냥 보통의 프레임워크가 쉽다. 뭐 그러고 이것의 중점적인 내용은 uncertainty 모델을 예측했을 때 그게 얼마나 자신 있을지를 나타내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베이지안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거니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로 이해하기에 좀 무리가 있어서 자료를 드렸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그런 프리퀀티스트라는 거는 이게 패러미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어쨌든 주요 과제죠. 그건 베이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프리퀀티스트에서는 패러미터 모수에 대한 수치적인 특성이 픽스드여서 그냥 픽스드 컨스턴트를 잘 맞추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베이지안은 어떤 거냐면 그게 모르니까 그걸 랜덤 베리어블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들으시면 좀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점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리퀀티스트에서는 어떤 것이 주요 목적일까요? 그게 픽스드인 그럼 모르는 패러미터를 잘 에스티메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스태티스틱이라는 걸로 에스티메이션을 잘 하는 거 그게 목적인데 근데 베이지안에서는 이게 조금 다르게 이게 패러미터라는 게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분포가 있죠. 뭐 이런 식의 분포가 있는데 분포에 대해서 잘 맞추는 게 어쨌든 목적입니다. 이게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베이스 정리라는 거를 사용하게 돼요. 가장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게 베이스 정리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패러미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선함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지식을 먼저 프라이어라는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좀 정보가 많게 이런 식으로 분산이 작은 이런 분포를 주면 되고 만약에 아는 게 별로 없으면 이런 식으로 분산이 큰 그런 분포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의 그런 정보가 많은 걸 쓰지 않고 그래서 사실 보통은 정보가 별로 없는 그래서 이게 데이터의 레인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실 프라이어는. 그리고 likelihood 이거는 그 frequentis에서 하는 그런 똑같은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posterior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그 베이스 정리에 따라서 그 얘가 프라이어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frequentis에서 있는 그 likelihood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하는 그런 posterior를 찾는 건데 이 비례하는 거는 그 식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 분모에 있는 이 식이 그 정확히는 구해져야지 그 posterior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단 베이스 관점에 입각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냐면 첫 번째로 이게 이런 식으로 그 posterior가 프라이어랑 라이클리우드에 비례하다는 그런 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프라이어가 어떻게 하고 라이클리우드 어떻게 세우는지 그거를 그 모델링 해야 되겠죠. 이제 포스티어를 구해야 되는 건데 보통 이게 적분이 필요한 이 분모를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적분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니컬하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적분식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식으로 주어진 그런 그냥 분포 꼴을 쓰거나 그냥 이런 거를 그 베이지를 공부하신 분께서는 그런 컨주게시라는 그런 말로 하고요. 또 이렇게 구할 수가 없을 때는 그 MCMC나 뭐 이런 그 뭐 베리에이셔널 베이스라는 그런 걸 쓰는데 사실 이것들이 이게 베이스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가장 중요했겠지만 오늘은 그 베이스를 어떻게 하는지보다 베이스를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한 주 내내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그렇게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포스티어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그 파라미터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 되었고 에스티메이션 이런 식으로 분포를 얻으면 이게 포스티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측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사실 이런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런 식이 있는데 posterior predictive라는 그런 걸로 통해서 그 예측을 합니다. 근데 frequentist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예측을? 일단 frequentist에서는 그냥 그 fixed parameter를 잘 그렇게 하나에 점추정을 하고 그 에스티메이션 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뉴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상의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찾는 데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 MLE, 뭐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베이스에서는 이 예측 데이터를 갖는 게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이제 포스티어를 얻었습니다. 이제 포스티어를 얻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데이터가 베이지안에서는 그 확정적인 그런 픽스드 값이 아니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언설튼티가 이렇게 분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분포를 써서 여기 이 데이터에 입각해서 뉴 프리딕션을 만들고 여기에 입각해서 뉴 프리딕션을 만들고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에 입각해서 그냥 뉴 데이터를 그렇게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 베이지안이라는 게 수많은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앙상블을 통해서 예측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뉴 데이터를 예측을 하고 그것이 그 저희의 오늘 쓸 그런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지안 데이터를 어떻게 그 베이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간단한 예시를 가져왔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라돔이란 그런 단어를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라돔이라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말하고 했던 단어가 뭐 랜덤, 뭐 라돈, 그
화학에서 하는 그 라돈이랑 진짜 라돈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말하려고 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거를 말하려고 했는지를 그렇게 모델링 한 거니까 이걸 파라미터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프라이어는 어떤 건가요? 그냥 얘의 그냥 probability랑 얘의 probability랑 얘의 probability입니다. 그럼 그 말은 어떤 거냐면 그 그냥 일상생활을 말할 때 이 단어의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얘의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얘의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하면 그게 얼추 프라이어를 모델링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글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봤더니 그냥 랜덤이라는 그런 단어가 가장 많이 쓰고 그냥 그 라돈, 레돔이라는 단어 순서대로 이렇게 쓰이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게 프라이어라는 것이고 그럼 이제 라이클리후드는 뭘까요? 라이클리후드는 그렇게 그 패러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얼마나 그 가능성 있게 말했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구글 컨텍스추얼 모델이란 그런 걸 써가지고 그냥 진짜 단어가 랜덤일 때 라돔을 말할 확률, 라돈일 때 라돔을 말할 확률, 그리고 또 이거일 때 이걸 말할 확률을 그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포스티어는 이 둘을 그렇게 곱한 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그 노멀라이징을 하면 되잖아요. 노멀라이징이란 거는 합이 1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티를 얻으니까 그 라돔의 그런 확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 뭐 이런 식의 포스티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디스크리트여서 뭐 디스트리뷰션인가 아닌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세 가지로 그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포스티어 디스트리뷰션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제 뭐 라돔이겠다 뭐 이렇게 그냥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언설턴티를 그렇게 킵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초이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이지언 모델 셀렉션이라는 그런 것도 그 기본적인 베이스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디테일은 좀 많이 누락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현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그냥 가령 뭐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뭐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뭐 3차 리그레션, 뭐 2차 리그레션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모델에 속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이게 리니어 모델이고 이거는 뭐 2차 모델이고 3차 모델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각 다른 모델의 그런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계측을 한 다음에 그냥 가장 높은 probability를 가진 모델을 고르는 게 그 모델 셀렉션인데 그걸 그 베이스 셀렉션의 다름 아닙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자면 어떤 현상을 그 모델링하기 위한 모델들을 그렇게 먼저 세워요. 이게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뭐 무한개일 수도 있고 뭐 2개일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들으신 거니까 조금이라도 쉽게 2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뭐 리니어 모델이랑 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거의 프로버빌리티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 베이스 정리를 써야 됩니다. 이게 그 모델이란 거를 그렇게 패러미터로 한 다음에 모델 자체를 패러미터로 하고 그 패러미터의 포스티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야 되니까 그 패러미터는 그 수치적인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뭐 별 의미는 없지만 이거를 그냥 수치로 코딩을 합니다. 이거를 1로 0 이거를 1. 왜냐? 패러미터는 숫자여야 되잖아요. 뭐 모델 1 이게 그렇게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그냥 테크니컬한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알파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델이란 거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된 골이에요. 오늘이 아니지만 이 슬라이드의 주된 골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베이스 정리를 사용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알파가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P 알파는 그냥 선함적으로 봤을 때 이게 리니어 모델일 것 같은지 이게 뭐야? 2차 모델일 것 같은지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별로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면 이거 2개밖에 없으니까
이퀄하게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0.5, 0.5로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이건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려요. 왜? 똑같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거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건 뭐냐? 이 모델, 이 각 모델의,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 그럼 이게 알파는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0과 1로 코딩을 했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리니어 모델일 때 그 데이터의 그런 라이클리후드를 말하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이게 그 폴리노미얼 모델일 때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리니어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리니어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걸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 리니어 모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 확실하게 말씀을 저한테 다시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 좀 어벌버블하는데 이게 리니어 모델이면 뭐 개수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기울기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리니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리니어 모델의 모든 그런 가능성을 다 고려해서 이 데이터가 확률을 그렇게 계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개수일 때 그런 확률과 이 개수일 때 확률과 이런 거를 다 앙상블을 하는 거예요. 이 앙상블이란 게 그 모든 그런 평행 우주를 다 고려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건 뭘까요? 그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2차원이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건데 이게 피라미터가 이거 세 개잖아요. 그럼 이거의 모든 그런 가능성들 다 그렇게 고려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럴 때 probability가 어떤 게 더 높은지를 보고 그 중에서 더 높은 게 선택되면 그게 베이지안 모델 셀렉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예시를 똑같은 예시를 그렇게 들어버리면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이게 고등학교 때 그런 수열 맞추기 그런 거 있잖아요. 수열 일반항 같은 거 맞추는 거.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죠. 4n 뭐야 마이너스 5 이걸 것 같아요. 그냥 가장 간단한 거 이거 리니어. 그런데 이거는 뭐 꼭 이럴 필요는 없고 뭐 3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an 제곱 플러스 bn 제곱 플러스 cn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모델이 더 그 가능성이 높을지 이거를 베이지안 모델 셀렉션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베이스 정리를 먼저 사용해야 된다고. 알파라는 것이 리니어 모델과 폴리노미얼 모델을 그 수치한 겁니다. 그럼 이건 두 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prior probability 줘야 됩니다. prior probability는 그냥 선언적으로 이걸 데이터를 안 본 상태에서 리니어가 맞을 것 같은지 큐빅이 맞을 것 같은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지식이 없으면 그냥 0.5, 0.5로 주는 거예요. 선언적인 지식이 있으면 뭐 다르게 줘도 되는 거고요. 0.5로 0.5로 주면 이거는 둘 다 똑같으니까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그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거는 0 아니면 1로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0이면 리니어 모델에서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개수들을 그렇게 가능성들 다 웨이해가지고 그 앙상블을 때리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봅시다. 모델 1이 리니어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때 그냥 그 이 데이터가 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코에피션트가 얘네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그렇게 프라이어를 줘요. 이거는 모델에 대한 프라이어가 아니라 이 모델에 대해서 이 개수들에 대한 프라이어입니다. 이건 사실 조금 처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이 큐빅 모델에서는 이 개수 이 네 개에 대해서 또 프라이어를 줘요.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 유니폼하게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이거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난잡한데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얘는 뭐냐면 이 개수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가 주어질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시의 한정에서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명확한 게 이 개수로 이게 집어넣고 나서 이게 만들어지면 이 probability가 1이고요. 만약에 그 잘못 개수를 설정해서 이게 생성이 안 되면 그냥 0입니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들으시면 모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렇게 좀 식을 보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이타가 4일 때 그러니까 4n 마이너스 5일 이때만 그렇게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이 확률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델 2에서도 이 파라미터들이 이 조합일 때만 얘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이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과 이 모델의 프로바빌리티를 곱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선험 지식이 없으니까 2분의 1, 2분의 1로 퉁쳐 써서 그냥 이게 높은 거를 그렇게 고르면 돼요. 그러면 얘가 더 높으니까 그 리니어 모델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까지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할 게 논패러메트릭 리그레션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베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뭘 하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논패러메트릭 리그레션인 거고요. 이제 논패러메트릭 리그레션이 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논패러메트릭 리그레션 더 나아가서 논패러메트릭 모델이라는 게 좀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는 게 그 이유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정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논패러메트릭이 뭔지 이거는 패러메트릭의 아닌 방법으로 그렇게 정의가 돼요. 이 패러메트릭이 반대의 의미로 정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패러메트릭이 뭐냐면 그 어떤 모델이 유한 개의 그런 패러미터들로 그렇게 인덱싱이 되는 그런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리니어 모델을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베이타 0 플러스 베이타 1x 플러스 베이타 2x 제곱 뭐 이런 거요. 아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패러미터가 몇 개인가요? 이거 세 개죠.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패러메트릭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non 패러메트릭 모델은 이거의 반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첫 번째 정의는 학부에서 그 비모스 통계학에서 배우는 그런 관점인데 그 정의는 뭐냐면 패러미터가 없는 모델을 논패러미터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패러미터가 없으면 이거에 반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할 그런 내용은 그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패러미터가 있다 없다 그걸 논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요? 모델이 유한계의 패러미터로 인덱싱이 안 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뭘까요? 이게 사실 사람이 무한이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펑션, 뭐 엑스포넨셜 x 이런 걸 봐봐요. 이게 또 베이시스가 유한하진 않지만 뭐 가장 유명한 그런 베이시스 이런 거 이렇게 폴리노미얼 베이시스라면 이게 테일러 익스펜션에 따라서 이것들의 무한 차원의 그런 선형 결합을 나올 수 있어요. 왜 선형 결합을 논할까요? 베이시스 그
그 차원이란 게 베이시스의 개수로 그렇게 정의가 되고 그 베이시스는 갑자기 그 선형 그 스팬과 리니어 인디펜던스로 정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베이시스가 인피니트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패러메트릭 리그레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어, 어, 뭐 이런 식의 파이나이트 개수의 파라미터를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펑션 자체를 모델링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펑션은 좀 더 클래스가 넓잖아요. 뭐 리니어 모델이든 뭐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더 유연한 모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조금 혼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논리니어랑 뭐 논패러메트릭이랑 뭐 리니어랑 뭐 패러메트릭이랑 뭔가.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예시를 가져왔는데 일단 패러메트릭 리그레션을 봐요. 이 패러메트릭은 패러메트릭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을 수도 있고 패러메트릭 논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패러메트릭 리그레션은 뭘까? 그게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배우는 그 리그레션이고요. 패러메트릭 논리니어 리그레션은 뭘까요? 이런 식인 겁니다. 이거는 그게 x에 대해서 논리니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논리니어 하죠. 그런데 베타 1, 베타 2, 베타 3을 알면 이 식의 형태가 저절로 결정이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베타 1, 베타 2, 베타 3의 파이나이트한 개수의 패러미터로 인덱싱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패러메트릭하고 논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그럼 이제 non 패러메트릭 리그레션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진짜 이 리그레션 펑션에 어떤 형태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뭐 fx 플러스 엡실론 이런 식이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리니어는 아닌 거라고요. 그렇죠. 리니어란 거는 이렇게 제한을 둬가지고 뭐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1 플러스 데이터 2x 이런 식으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논패러메트릭 리그레션은 그냥 리니어 모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게 결국에는 이 논패러메트릭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복잡도를 늘려갈 거예요. 모델의 복잡도를. 오늘 할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사실 좀 캐치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이란 걸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 BNN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랑 비슷하고요. 사실 시간상 그 비슷한 게 얼마나 그 어느 면에서 비슷한지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슬라이드에 써놨으니까 뭐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든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논파메트릭 리그레션이라는 거에 속해요. 그리고 또 BNN도 여기에 속해요. 근데 오늘은 이건 너무 어렵고 얘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냥 리니어 모델, 여러분이 아는 뭐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1 플러스 데이터 2x 이런 거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베이시스 펑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말 그 좀 지금 보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리니어 모델에서의 그 베이시스 뭐 1, x1, x2 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요. x, x제곱, x3승 뭐 아니면 뭐 이런 베이시스, 이런 베이시스, 이런 베이시스 그냥 이런 거를 이런 펑션을 베이시스로 써가지고 그렇게 리그레션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x에 대해서는 논리니어한데
패러미터에 대해서는 리니어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의 그 리니어 모델의 그런 확장판에 다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 펑션 모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으로 나가는데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은 뭐냐면 이 베이시스 펑션 개수가 무한계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리니어 모델로 그렇게 넘어갈게요. 이제 리니어 모델 이거는 이 형태입니다. 그 데이터의 형태가 이게 벡터꼴로 말씀을 드려서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이걸 그냥 스칼라 형태로 하면 이거예요. 이거죠. 컴마 시그마 제곱. 그리고 이게 멀티베리에 놀멀에서 이 코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의 i라는 거는 이게 i는 그게 코렐레이트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멀티베리에 놀멀에서는 그 언코렐레이트랑 인디펜던스랑 똑같은 거는 수통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IID라고 하면 이게 스칼라 노테이션이죠. 지금 그냥 회계에서 하는 내용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그럼 이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이스 관점이 뭘까요? 베이스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 파라미터에다가 프라이어를 주고 그렇게 그 라이클리우드랑 그렇게 짬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베이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 파라미터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를 보면 첫 번째 여기 베타, 두 번째 이 시그마 제곱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네에 대한 프라이어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포스트리 업데이트 하는 게 그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에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이 그렇게 그 주 토픽이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뭐 프라이어를 어떻게 주는지 뭐 이런 식의 테크니컬한 거는 별로 상관 안 하고 그냥 이런 프라이어를 주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가 주입니다. 그래서 얘가 파라미터인데 이거에 대한 프라이어를 주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쪼갰어요. 이 프라이어를 두 개로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프라이어를 주면 이 둘에 대한 프라이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왜냐? 이건 그렇게 둘로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그 이거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어를 쓰고 그냥 어찌저찌 해가지고 포스티어를 이렇게 얻었어요. 이걸 그냥 그 결과만 보자면 파라미터가 뭐라고 했나요? 시그마 제곱 이거랑 베이타. 이 베이타가 그 코에피션트를 나타내는 그 벡터로 적은 거예요. 이게 파라미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데이터의 컨디셔널한 이 분포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그렇게 구하기가 좀 그냥 테크니컬하게 어려워가지고 얘 구하고 얘를 구해가지고 곱한 거로 한 것뿐이에요. 거기에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왜 되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이거 그냥 노테이션만 바꿔서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 컨디셔널로 이렇게 많은 게 들어오면 이렇게 소위 그렇게 뇌가 정지가 오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컨디셔널이 되면 그냥 첫 번째로 볼게 그냥 공통적으로 그렇게 컨디셔널이 된 게 어떤 거냐. C는 끝까지 컨디셔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그렇게 있다고 치고 그냥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아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베이스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컨디셔널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y랑 x가 여기에서는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럼 이걸 없애보면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그 조건부 분포의 정의에 따라서 쓰면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구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게 그냥 베이지언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보통의 그 프리컨티스트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이렇게 뭐 MLE 구해서 그 MLE의 분포를 구하고 뭐 이런 뭐 베타의 옵티멀 이게 뭐 X 트랜스포즈 Y,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패러미터들인데 이거를 그냥 구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확 복잡도가 늘어난 모델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베이시스 펑션 모델은 뭐냐면 리니어 모델에서 이거죠. 스칼라 형태로 하면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씌운 겁니다. 그냥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나요? 리니어 모델에서는 그냥 이건데 그 베이시스 펑션에서 모델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f가 이렇게 주어졌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제가 논패러메트릭 리그레션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이 함수 형태를 모르는 그런 세팅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f로 이렇게 때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f가 폴리노미얼 그런 펑션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 뭐야? 뭐래? 맞나? 갑자기 쓰려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폴리노미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베이시스를 쓰면 어떨까요? 그럼 이런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이 펑션에다가 그냥 개수를 곱한 거잖아요. 곱해서 더한 거. 그럼 이제 이 개수를 에스티메이션 하면 그냥 그 펑션에 대한 폼이 완전히 나온 거예요. 왜? 여기에서는 이거는 그 중요하니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걸 아는 세팅이니까요. 이걸 알면 얘는 원래 알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알면 함수 형태가 끝까지 아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베이시스 펑션 모델은 그냥 리니어 모델이랑 프레임워크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똑같을까요? 이 베이시스들을 그렇게 매트릭스로 그렇게 써요. 뭐 폴리노미얼이 가장 쉬우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매트릭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로는 뭘 말할까요? 그 이 베이시스 펑션들을 그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그렇게 그 계산한 거죠. 이 로는. 그럼 이 컬럼들은 그 베이시스 펑션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는. 그러면 이 매트릭스에다가 그 코에피션트를 그렇게 벡터 노테이션을 했을 때 이게 맞죠? 이게 그 펑션들을 이발리에이션 한 거고 그러면 그렇죠. 단지 뭐가 다를까요? 이 x가 리니어 모델에서의 1, x1, x2, x3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그 논리니어 펑션들 이렇게 넣은 거 1, x, x제곱, x3승 이런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 두 정의가 있다고 그렇게 회귀 분석에서 배웠을 텐데 첫 번째는 x에 대해서 리니어한 거. 그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x에 대해서 리니어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x에 대한 넌리니어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건 넌리니어 모델이고 다만 리니어 모델이랑 프레임워크가 똑같은 거는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리니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리스트 스퀘어든 뭐든 그 프레임워크가 리니어 모델이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그냥 잠깐 들고 그냥 첫 시간을 끝낼게요. 이렇게 베이시스 펑션들이 제가 말씀드리기 가장 쉬운 그런 폴리노미얼 베이시스 이런 거 있고요. 근데 좀 더 뭐 많이 쓰이는 그런 거는 그냥 이런 펑션, 뭐 이건 가우시안 레이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란 건데 이건 뭐냐면 뭐 이런 것들 오히려 쓰면 더 이런 것들이 베이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베이시스, 스플라인 베이시스라고 있는데 스플라인은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지난 학기에 한 적 있는 걸로 알아요. 스플라인은 뭐냐면 그 뭐 그냥 글로벌 폴리노미얼 같은 걸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국소 회귀여가지고 국소가 뭘까요? 이 영역에서 회귀식을 하고 이 영역에서 회귀식을 하고 이 영역에서 회귀식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디스컨티뉴어스한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인데 피스와이즈 그냥 여기에서 폴리노미얼 여기에서 폴리노미얼 그 말의 피스와이즈인데 컨티뉴이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냥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베이시스를 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베이시스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의 베이시스랑 이런 베이시스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그 스플라인 그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인데 그게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뭐 지금은 그냥 스플라인으로 어떤 함수를 그렇게 뭐 모델링 할 수 있는지 그냥 예시만 그렇게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스플라인은 그냥 기본적인 용어만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게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그렇게 피스로 자르는지가 중요할 거죠. 그러면 이게 도메인 그거에 대한 용어가 있어요. 이게 A, B라는 게 그렇게 도메인이라고 그렇게 쳐요. 그러면 이거를 나눠야 되잖아요.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폴리노미얼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누는 이 격자를 이렇게 낫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계열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플라인이란 게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 낫이랑 이 폴리노미얼의 그렇게 디그리를 알면 이제 그렇게 펑션을 그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뭐 큐빅 3차 함수 뭐 이런 걸 피팅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그 예시를 보면 이렇게 피스와이즈 컨스턴트 펑션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어요. 그럼 이건 스플라인이 아니죠. 그런데 피스와이즈 리니어면 뭐 이런 함수가 이렇게 피팅이 되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리스트 스퀘어로 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티뉴어스 피스와이즈 리니어면 이렇게 꺾이게 돼요. 이런 게.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냥 이런 게 스플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연결되는 것도 좋지만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냥 이런 꺾은 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좀 더 이렇게 스무드한 걸 하고 싶죠. 이렇게 보면 이 선만 보면 그냥 폴리노미얼처럼 생겼지만 이거는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인데 이 데리베티브까지 똑같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거의 폴리놈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식의 그런 펑션들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베이시안 모델링을 해봤어요. 이렇게 베이시안 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리니어 모델이랑 제가 프레임워크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그냥 베이시스 펑션들을 그렇게 매트릭스로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x라고 해요. 베이타. 그게 민 펑션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베이타를 알면 그 리그레션 펑션 잘 아는 거니까 이 베이타를 그렇게 그렇게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결과가 무슨 말인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함수가 그렇게 그 모델링의 대상입니다. 이건 x에 대한 논리니어하죠. 이걸 보면 트루 펑션이 이 선이에요. 여기 이게 트루 펑션이에요. 이런 그 좀 도플러 모양의 그런 펑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베이시스 펑션들을 그렇게 스플라인들을 그렇게 베이시스 펑션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렇게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을 해요. 그럼 그건 리니어물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모델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모델은 그 복잡도를 측면에서 말하면 이 영역을 얼마나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낫들을 별로 만들지 않으면 좀 더 단순한 펑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복잡도를 한 겁니다. 그 낫 개수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 낫을 몇 개를 쓰면 좋을지를 그렇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낫 개수가 1개, 이거 낫 개수가 2개,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수히 많은 그런 모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모델 셀렉션 하기 위해서 그냥 모델의 그런 그 posterior probability 다 구해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피크가 있어요. 이게 낫이 39개일 때 가장 확률이 높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39개 모델이 셀렉션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낫을 39개로 해가지고 그릴 수도 있고 그냥 저는 사실 이 방법은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이것만을 쓰면 얘네들은 그냥 다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냥 베스트 모델을 셀렉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도 앙상블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얘네들도 그렇게 그 뽑힐 확률이 있도록 해가지고 그냥 한 뭐 에버리지 할 때 몇 개는 얘네들도 포함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에버리징을 한 게 얘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민 펑션이라는 이 주황색이 제가 그렇게 예측한 민 펑션이고요. 그럼 이 어퍼 밴드는 이 95% 인터벌, 이 얘네랑 얘네가 95% 인터벌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논리니어 모델을 하고 또 그 언설튼티를 그렇게 잘 계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리미트를 깨버린 그런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고 올게요.
어때? 어때? 이해 너무 잘 돼? 역시.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처음에 많은 사람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그냥 모델 스펙션이 아니라 모델 에버리징이 아니라 그냥 이거 처음에 뽑으면 보통 10개 정도 이해를 그런 것이 그렇지. 그냥 그렇게 엠피리컬하게 한다. 한 1000개 그런 게 뭐였어? 그럼 1000개 나와가지고 어퍼 컨텐츠 95% 컨텐츠 로우 컨텐츠 이러면 모두 F 포인트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게 베이스 숙제. 내가 듣는 그냥 함수만 뭐가 도플러 펑션 도플러 이펙트 아무 준비 안 하는 아무 준비 안 하고 감히 내 소중한 발표를 이렇게 보는 사람 없어. 어떻게 그래? 이해돼? 뭐가 아예 아예 초심자를 위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 약간 정확. 한국말 읽었어? 잘 썼지. 이런 통역 프로젝트도 설명 잘 이해돼? 이해 안 돼? 아예 좀 그럼 왜 안 돼? 이거 왔어? 과제는 과제. 해야 돼. 과제를 이제 될줄 알아. 이해 잘 돼. 나랑 다른 점이
눌러야 되구나. 그러면 이제 빨리 그렇게 하고 20분 정도 하고 끝낼게요. 지금 6분이니까 한 26분 정도에 끝난 걸로요. 그럼 지금 이제부터 그 메인 토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리니어 모델, 네. 그 베이시스 펑션 모델 이거에 또 한 번 더 나아간 게 GPR입니다. 이 리니어 모델에서 베이시스 펑션 모델로 나아갈 때는 그 넌리니어 베이시스 펑션을 쓴 게 베이시스 펑션 모델이었고요. 그럼 이제 GPR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베이시스 펑션들을 무한계로 한 게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입니다. 근데 그 무한이란 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한테 잘 와닿지 않아서 그 차츰차츰 나아가려고 할게요.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은 제가 말씀드린 그 넌리니어 non parametric regression이라는 정의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티메이션의 대상이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는 알고 얘를 인퍼런스를 잘 하면 그 펑션에 대해서 완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제한이 없는 이런 그 뭐야? 그 펑션 자체가 에스티메이션의 대상이니까요. 근데 알비트러리한 그런 펑션을 하면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는 펑션이 그냥 어떤 그 제한 조건이 없는 그런 펑션이면 그건 사실상 상식적으로 보면 인피니트 디멘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2의 x승 같은 그런 거는 이런 식의 그 진짜 오늘 하려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은 그 펑션 자체에 에스티메이션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 플렉서블한 그런 모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알코드를 돌려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하면 그 펑션 자체가 무슨 스파게티 모양 이런 것처럼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을 들어갈게요.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은 그 이름 자체를 보면 그게 베이지안이라고 보이지 않겠지만 근데 그 많은 문건에서는 이 베이지안 관점을 그 겉들인 이 부분을 그냥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말로는 이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그 자체가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베이지안이란 거는 그 패러미터, non parametric 모델이라고 해도 여기는 패러미터가 있어요. 패러미터가 여기에는 뭘까요? 펑션이죠, 펑션. 이거 펑션. 말도 안 돼 보이지만 사실 그 여기에다가 프라이어를 주고 데이터를 얻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포스티리어를 얻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려는 게 그럼 이제 그러면 패러미터 그 즉 펑션에 대해서 프라이어를 줘야 돼요. 그 프라이어를 어떻게 주냐면 이 GP라는 그런 그 프라이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예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데모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계속 가져가셔야 될 게 그 프라이어를 펑션에 주기 때문에 그럼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뭘 샘플링하면 그게 그냥 어떤 뭐 벡터 같은 그런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펑션 하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걸 유념하시고 이제 데모를 한번 볼게요. 네. 이제 그냥
가우시안 프로세스 그게 프라이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펑션에. 그럼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 그냥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도 다 그게 그 거기에서도 뭐 민 펑션이랑 코베리언스 펑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르게 주면 샘플들도 그렇게 다른 양상을 띠겠죠. 그런 거를 좀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뭐야? 엔, 어, 엔터가 뭐지? 뭐 컨트롤 엔터 이거. 이거 그냥 이제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그런 거에서 그냥 분포라고 쉽게 말하죠. 거기에서 그냥 100개의 샘플을 뽑는 겁니다. 그럼 그게 펑션 100개가 나오겠죠. 뭐야. 100개. 100개는 좀 너무 많아 보이네요. 그러면 한 10개로 줄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게 펑션 10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어떤 그런 민 펑션과 코베리언스 펑션을 썼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민 펑션은 그냥 0이라는 겁니다. 그 0, 그 컨스탄트 0 펑션을 쓴 거고요. 그 코베리언스 펑션은 이게 그 정확한 그 폼은 여기 이게 레이텍스가 아니어서 이렇게 없는데 이 타고 돌아가면 그냥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 두 코베리언스 펑션은 그 코베리언스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펑션인데 코베리언스는 바이베리에이트 오퍼레이션이잖아요. 바이베리에이트 오퍼레이션은 아규먼트가 두 개인 펑션. 그래서 뭐와 뭐의 코베리언스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가까운 오브젝트일수록 또 코베리언스가 크고 그 먼 옵저베이션들일수록 그 코베리언스가 줄어드는 건데 여기선 그게 익스포넨셜 스케일로 줄어드는 그런 펑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것들의 그렇게 민을 그렇게 하면 이 엠피리컬 민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게 그 무수히 많은 그런 샘플들의 민은 이게 0이 될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가까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그 연관성이 크고 이렇게 멀리 있는 애들은 연관성이 적음을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건 다음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게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펑션이란 건 그 디멘션이 인피니티인 오브젝트잖아요. 이 인피니티를 직접 그렇게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거는 여기에서 어떤 몇 개 파이나이트 개수의 샘플들을 뽑아도 그게 멀티베리에이트 놀멀을 띄는 그런 게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다시 해드리자면 이 펑션은 뭐 그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들에서 그렇게 이발리에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인피니트 디멘셔널한 그런 오브젝트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 정의가 어떤 파이나이트 개수의 샘플을 얻어도 그게 그 개수에 맞는 그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을 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하면 이 세 개의 포인트들이 그렇게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을 따른다는 거고 정확히는 그 펑션 밸류들이 이거 여기선 펑션 밸류들이 랜덤이죠. 그렇죠. 여기는 랜덤이죠. 펑션들이. 그러면 유니베리에이트로 하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횡단면을 한번 잘라 봅시다. 이 2라는 거에서 이걸 보면 이렇게 이 플롯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그렇게 그 디스트리뷰션이 나올 수 있죠.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란 겁니다. 이 샘플 포인트 하나에 대해서는 이게 유니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이란 겁니다. 이 두 개를 하면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이고요. 이 세 개를 하면 3000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그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수많은 그렇게 데이터 포인트들을 그렇게 잘라가지고 그거에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샘플 뽑은 거를 연결시킨 것뿐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 네. 네, 이제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 제가 말씀드린 그 정의가 나오는데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그 정의가 이게 얘가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펑션이고 이건 그 미인 펑션이고요. 이건 코베리언스 펑션이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어떤 파이나이트 개수의 그 x 값들을 뽑았을 때도 이 그 함수 값들 그게 랜덤 베리어블이죠. 여기서는 그게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을 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멀티베리에이트 노멀도 패러미 그 민 벡터랑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파이나이트 샘플로 뽑았으니까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이걸 그냥 대충 때려 맞추면 그냥 게스 해보자면 그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추측이 맞는 게 이 민 펑션에다가 그 x 값들 집어넣은 게 민 벡터고 이건 매트릭스인데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n개 데이터 포인트를 하면 이 n by n 매트릭스인데 x1과 x1의 코베리언스 그건 즉 베리언스 x1과 x2에서의 그 펑션 밸류들 제가 그 x1과 x2라고 말씀드렸는데 fx1과 fx2예요. 이거 계속 헷갈리는데 이것들의 코베리언스 그리고 또 이 맨 마지막은 fxn과 fxn의 그 베리언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하는 거예요. 그 조금은 이해가 되셨죠? 어떻게 파이나이트로 접근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좀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건 좀 제끼고 그 민 펑션에 대한 그런 포스티어를 그렇게 구할 수 있고 이건 그냥 베이스 정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정작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건 뭐 예측이 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니까 이렇게 뉴 데이터의 그런 그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그 뭐 그거의 예측과 그 디스트리뷰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선티를 퀀티피케이션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 목적은 이거인 겁니다. 다만 이 그 식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 포스티어나 포스티어 프리딕티브의 식이랑 똑같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상 데리베이션은 좀 안 하고 그 데모 위주로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태스크인 포스티어 F는 뭘까요? 그게 민 펑션이죠. 민 펑션. 이게 랜덤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때 너무 테크닉을 그냥 버려두는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게 그 노멀의 컨주게시 그를 이용해서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이용하면 그 뉴 펑션의 그런 포스티어 디스트리뷰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포스티어 디스트리뷰션인 건데 그러면 이게 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본 observation들은 이 검은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예시로 n개 그런 것들을 해놨어요. 그럼 이거를 사실상 그렇게 펑션을 그릴 때도 이 뭐 그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펑션을 그릴 때도 그 유한계 그런 데이터 포인트에서 점을 찍고 그걸 연결시킨 거잖아요. 현실상으로도.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이 디스트리뷰션을 그리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그 데이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면 이거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를까요?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파이나이트 개수이지만 뭐 많지만 파이나이트니까. 그럼 이거 한 100 만천이라고 하죠. 그러면 길이 만짜리 민 펑션과 민 벡터랑
크기 억짜리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있겠죠. 거기에서 그렇게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을 뽑고 이렇게 그 디스트리뷰션 그린 게 그 포스티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피니트를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 파이나이트 디멘션으로 그렇게 그냥 아무 점들을 뽑고 그렇게 그린 게 그리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뉴 데이터는 어떨까요? 그럼 뉴 데이터랑 민 펑션이랑 다른 거는 뉴 데이터는 여기에다가 그 노멀 에러 이거 뭐 이거죠? I 더하기 C 뭐야 엡실론 그리고 엡실론 n 0, 시그마 제곱 이거잖아요. 이것까지 더한 거에 그런 그 예측 분포가 어떠냐 한 건데 이것도 그렇게 그 가우시안의 특성을 따라서 이렇게 얻었어요. 뭐 결과는 너무 생략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그 설명보다는 이걸 어떻게 데모를 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프리딕트. 마우스가 없어서 하기가 좀 어렵네. 여기까지가 제가 돌렸던 거고요. 이거는 어떤 걸 했냐면 그냥 GP라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냥 프라이어를 그렇게 샘플링 한 겁니다. 그럼 이건 미니 제로고 이런 그 파이나이트 개수를 뽑으면 그렇게 코베런스는 그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의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그냥 그 포스티어 그건 그냥 그 좀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포스티어 프레딕티브로 나아갈게요. 포스티어 프레딕티브는 그 민 펑션에다가 그 시그마 그 에러까지 더해진 그거의 분포를 바로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한 번 더. 이게 그 그림인데 제가 그림을 아이고 네 이게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그 포스티어 프리딕티브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프라이어까지 있고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그렇게 숭숭숭숭숭숭 얻었죠.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건데 이 색깔을 한번 보시면 이 그 트루 펑션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니까 그렇게 트루 펑션을 아는 상황입니다. 이 트루 펑션은 이게 사이누소이드를 그렇게 그린 건데 이렇게 블루 펑션이 트루 펑션이에요. 그럼 이제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민 펑션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민 펑션을 그린 게 이렇게 파란색입니다. 이게 민 펑션인데 그 민 펑션이란 거는 제가 이렇게 샘플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의 엠피리컬 민들을 이렇게 각 점마다 이렇게 수만이 이렇게 연결시킨 게 민 펑션이란 거예요. 그럼 이제 뉴 데이터의 그런 그 뭐 95% 그렇게 인터벌을 구하려면 그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에서 그 파라미터에서 그렇게 뽑으면 이런 식으로 그 이 위에 있는 그 점선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점선 그게 뉴 데이터의 그 95% 인터벌의 그 윗부분 여기 밑부분이 그 로어 퀀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그 에스티메이션과 그리고 뉴 데이터의 프리딕션까지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또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또 이거는 그 데이터는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는 그 데이터가 별로 없고요. 여기는 데이터가 많은 그런 부분인데 데이터가 별로 없고 이렇게 끝부분일수록 이렇게 분산이 커지고요. 여기 데이터가 많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프리딕션의 분산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uncertainty quantification은
GPR이라는 그렇게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 근데 말을 제가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약속대로 그렇게 끝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랑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의 관계가 사실 그게 좀 메인 포인트가 되었어야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사실 적어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레퍼런스나 아니면 뭐 저한테 직접 여쭤봐도 되고요.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감사님 발표는 여기까지고 아마 오늘 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다 처음 들어보실 텐데 그냥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공부하기보다는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위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딱히 과제도 없으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